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오늘 강연은 연산과 변수의 개념 및 이를 활용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파이썬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연산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4칙 연산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파이썬 역시 4칙 연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더하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우리 3 더하기 5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 7 더하기 5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12값 나오는 것처럼 더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빼기도 마찬가지로 뭐 7 빼기 5 이렇게 하시면은 2값 나오는 빼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7 곱하기를 Shift하고 8 누르시면 나오는 별표, 얘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7 곱하기 5다 라고 하면 35. 그래서 x라는 거 또는 뭐 이제 곱하기 표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별표 표시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는 우리가 뭐 7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1.4값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제곱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2의 제곱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신 분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수식 기호를 이제 택이나 아니면 한글 같은 데서 써보신 분들은 2의 3승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요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결과가 뭐 1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곱을 할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듭 제곱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곱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의 세제곱 요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2를 3번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의 3승 값인 8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은 좀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죠. 제곱을 표현할 때는, 거듭 제곱을 표현할 때는 밑이 앞으로 나가고 지수항이 이제 뒤쪽에 곱하는 거 2개 표시 뒤에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7 나누기 5 요렇게 표현하면 뭐가 나오나요? 보시면 1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나눗셈의 몫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을 의미를 다시 보면은 7을 5로 나눴을 때의 몫, 그래서 1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7을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7 그리고 퍼센트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Shift하고 5를 숫자 5를 누르시면은 퍼센트가 되죠. 그래서 7%5 하면은 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인 2값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학 연산에서처럼 4칙 연산을 하실 때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뭐 10 곱하기 3 더하기 5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0 계산하고 5 더할 테니까 35 값이 나올 텐데, 10 곱하기 가로하고 3 더하기 5 가로 닫고 요렇게 해놓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그럼 8 가로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8 먼저 계산하고 10을 곱한 80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80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괄호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손으로 쓸 때는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다 쓰진 않고
그 계산에 우선순위를 둘 때는 그냥 소괄호를 여러 개 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중괄호, 대괄호를 따로 쓰지 않고, 중괄호와 대괄호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연산의 우선순위를 둘 때는 그냥 소괄호 자체만으로 소괄호를 여러 번 써서 우선순위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 곱하기 3 더하기 아이고 잘못 썼죠. 10 곱하기 가로하고 3 더하기 2 곱하기 또 가로 열고 5 더하기 3 가로 닫고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제일 안쪽에 있는 가로가 5 더하기 3이니까는 5 더하기 3 먼저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은 8 값에 2를 곱해 주니까는 16에 3을 더해 주면은 19에 10을 곱해 준 190 값이 나오겠다. 요런 식으로 연산의 우선순위는 소괄호만을 이용해서 여러 번 써서 나타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대화형 쉘을 이용해서도 그냥 보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각각에 대해서 그 파일을 만들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볼까요? 지금 했던 거를 스크립트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 얘네들을 똑같이 쳐서 결과를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 창을 열었으니까는 지금 여기 명령창, 즉 요 쉘 부분을 따로 작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출력할 건 아니니까 그 왼쪽에 크게 나타낼까요? 나타내서 보면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는 프린트에 따옴표 열고 닫고 뭐 7 더하기 5라는 애의 값을 내가 출력을 할 거고, 그때에 계산한 값은 7 더하기 5로 나타내겠다. 요렇게 나타내고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은 런 모듈, 요 파일 저장 안 했으니까는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바탕화면에 이런 파이썬 코드라는 폴더 만들어 가지고 제가 했었으니까는 그거 이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04에 뭐 add 뭐 더하고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뭐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뭐 요런 식으로 약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지난번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저장하시면은 명령창에 파이썬 쉘 부분에 지금 요 파일을 실행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7 더하기 5 값은 10이에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빼기 볼까요? 빼기 7 빼기 5, 그리고 또 뭐 있죠? 프린트에 아까 했던 것들 중에 뭐 7 나누기 5 그 값은 뭔가 요렇게 써보실 수도 있겠고, 또 뭐 있죠? 나누기 두 번인 거 7 나누기 5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목만 출력이 될 거다. 이번엔 제곱 볼까요? 제곱은 2의 4승, 아까 3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2의 4승 요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 몫을 출력했으면 나머지도 볼 수가 있겠죠. 7 나누기 5인데 나머지를 보고 싶으니까는 7% 5 7% 5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아까는 하나 입력하고 바로바로 실행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한 번에 얘네들이 전체가 다 실행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저장하시고 F5 또는 런 모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쭉쭉쭉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 하나를 불러올까 해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게 뭐였냐라고 하면은 터틀 GC가 있고 뭐 터틀 G가 있는데 뭐 터틀 G 값을 갖고 올까요? 뭐 터틀 G 얘를 갖고 오시고 얘를 불러오신 다음에 요거를 작업할 때 우리가 좀 귀찮았던 게 있죠. 뭐가 귀찮았냐라고 하면은 100만큼 이동하는 거 다 똑같았어요. 100만큼 이동하는 거 다 똑같았는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100픽셀 이동 말고 50픽셀씩 이동하는 걸로 바꾸세요라고 하면 요 부분들을 다 50씩으로 다 바꾸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좀 귀찮잖아요. 이게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바꿔주고자 할 때 뭔가 위에서 한 번만 바꿔주고 주면은 뒤에가 자동으로 쫙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50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면은 50씩 다 바꾸셔도 되겠지만은 난 위에서 한 번에 뭔가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한 걸로 여기를 다 똑같이 바꿔주고 싶다 한 번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숫자라는 뜻인데, 그냥 그 파이썬에서는 정보를 보관하는 약간 저장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A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A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A라는 애가 변수가 돼요. 아니면 뭐 저장 공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 A라는 변수 또는 저장 공간에다가 1이라는 값을 뭐 대입 또는 저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1 값을 대입하겠다, 저장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B라는 애는 뭐 3.14 요렇게 써놨다, 코드상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B라는 변수에 3.14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변수에는 숫자만 저장이 되나요? 라고 하면은 변수 자체를 이렇게 A, B 뭐 이렇게 단 하나의 알파벳으로 안 쓰고 뭐 변수를 name이라는 애로 만들 수도 있어요. name이라는 애에다가 뭐 제 이름을 쓸까요? 뭐 용호 이렇게 하고 작은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 용호라는 이름의 값을 저장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에는 숫자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문자 열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는 문자 열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또 변수라는 애는 꼭 뭐 하나의 스펠링만으로 구성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뭔가의 특정한 단어나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약자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변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요 코드를 바꿔볼까요? 예전에 했던 거. 우선 예전 코드는 그대로 두고 싶으니까는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Save As 누르셔가지고 파일 이름을 3-5 터틀G인데 35에 터틀G 변수니까는 뭐 베리어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꿔줄 부분들, 지금 앞쪽으로 거리를 100픽셀만큼 옮기겠으니까는 요 100이라는 부분을 다 dd라고 바꿔줄게요. dd 다 dd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쪽에다가
dd라는 애는 내가 100값을 넣겠다 라고 이렇게 dd라는 변수에 100값을 넣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상태로 런에 런 모듈 눌러주시면은 네. 지금 얘네들이 오류 없이 잘 실행이 우선 됐고 51대랑 100일대의 차이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삼각형은 50으로 그려볼까요? 50으로. 네. 그럼 여기를 또 삼각형을 50으로 그려볼게요. 사각형은 그대로 두고 그럼 여기 부분을 50으로 바꿀게요. 네. 지금 요 결과가 삼각형도 100만큼 이동한 거, 사각형도 100만큼 이동한 거였다면은 지금 다음 그릴 거는 삼각형은 50만큼씩 이동하고 사각형은 요 dd만큼 100만큼 이동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삼각형은 50 그리고 사각형은 100만큼 이동한 요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변수를 요런 식으로 쓰시면은 위에서 한 번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300으로 바꾸고 실행했다 라고 하면은 삼각형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큰 애로 바뀌게 됐죠. 네, 요런 식으로 사각형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더라. 변수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또 딴 데 또 어디에다 쓰실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 두고 얘도 dd 이렇게 둔 다음에 딴 데는 또 어디에 쓸 수 있나 라고 하면은 여기 120도 그리고 90도 요 부분도 각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앵글의 약자인 ang의 첫 번째 값은 내가 120으로 두고 앵글의 두 번째 값은 내가 90으로 두겠다라고 하면은 ang 1은 앵글 1은 여기 120 대신에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겠고 앵글 2는 요 90 대신에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겠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잘 실행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얘네들의 값을 좀 바꿔 볼까요? 사각형 만들 때의 90도를 바꾸게 되면 사각형이 안 생기겠죠. 바꾸고 나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삼각형 그려지고 사각형은 그려지다 말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사각형의 각도를 90도로 안 두고 30도만큼 옮기다 보니까 30도 옮기고 여기서 또 30도 옮기고 여기서 또 30도 옮겨서 요런 애가 나오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원래대로 얘는 90도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은 원래 그램이 잘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변수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실 때 그럼 뭐 이렇게 꼭 A는 1, B는 1, 뭐 아니면 name이라는 거에 뭐 용호 뭐 아니면 john 이런 걸 쓰면은 되는가? 꼭 약간 뭔가 변수는 숫자 딱 요렇게 써야 되나 라고 하면은 변수 옆에다가 약간 계산을 해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같이 뭔가 하나를 적으면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를 5라는 값으로 변수로 할당을 하고 그리고 b라는 애는 3 더하기 4 값으로 내가 할당을 하겠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a라는 애는 5 값을 갖고 있는 거고 b라는 애는 지금 계산해 보시면 7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에는 5 값이 대입이 되는 거고 b라는 애는 7 값이 계산돼서 대입이 되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c라는 애는 내가 앞에서 a라는 애는 5라고 할당을 해놨고 b라는 애는 7으로 할당을 해놨 상태인데 c라는 애는 a 더하기 b다 라고 입력을 해보면은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 위에서 a라는 애는 5 값을 갖고 있어요. 여기 5라는 애를 a라는 애로 갖고 오게 되겠고
b라는 애는 지금 7값을 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애는 7값을 갖고 와서 5 더하기 7이다 라는 12값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라는 애는 지금 12값이 나왔죠. 그래서 c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10이라는 값을 대입하겠다, 저장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수를 설정을 위해서 하고 뒤쪽에서는 그 변수를 갖다가 쓰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아이들 명령창 셀에서 대화형 셀에서 보면은 A라는 애는 5 하고 엔터 치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A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프린트 A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A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가 5 값을 갖고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 B라는 애는 3 더하기 4다 라고 하시면은 엔터 치면은 뭔가 안 나왔지만은 B라는 애를 입력해보면 B라는 애는 7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럼 C라는 애에다가 A 더하기 B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은 C라는 애는 뭔가 계산이 됐겠죠. 출력을 해보자 하면은 C 하시고 엔터 그러면은 7하고 5를 더한 12 값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D라는 애는 만약에 3으로 하고 D를 출력해보면 D가 3값 나온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D라는 애는 D 더하기 2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D라는 애는 5 값이 나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시면은 D라는 애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D라는 애가 우리가 지금 몇으로 했었죠? 3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D라는 애를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라는 애는 D 더하기 2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D라는 애에 우선 3이라는 애를 저장을 한 거고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로 실행하고자 하는 얘 D란 그 아래에 D가 또 있죠. D라는 애는 D 더하기 2다. 그러면은 위에서 내가 D라는 애를 여기에다 저장을 해놨고 D라는 애에 3을 저장을 해놓은 게 새로운 D라는 애 색깔을 좀 바꿔서 나타낼게요. 새로운 D라는 변수에다가 D 더하기 2 값을 저장을 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D라는 애는 오른쪽에 있는 D라는 애는 그 전에 내가 계산해놨던 저장해놨던 변수 3 값을 갖는 D라는 애고, 따라서 요 우변을 계산을 해보면은 3 더하기 2 값이 돼서 5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새로 구한 요 D라는 변수는 5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요런 표현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지금 요런 표현 내가 그 전에 어떤 값을 할당을 하고 할당한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값을 또 계산을 했다. 요런 거 요런 관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뭔가 반복을 하면서 뒤쪽에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반복문에서도 요거 관련된 제가 예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를 뭔가 반복을 하겠다. 얘를 뭔가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면은 요 D값에다가 계속 2씩 더해지는 거예요. 2씩 더해지는 뭔가 2씩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요런 식으로 뭔가 나타내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거는 4칙 연산에 대한 표기
사칙연산에서는 더하기 빼기는 똑같이 나타냈고 곱하기를 별표로 나타냈으며 그냥 나누기 표시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었고 대신에 제곱 같은 걸 나타내고자 할 때는 별표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예. 그리고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몫을 얻고자 하면은 슬러시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뭔가 나누고 난 나머지 값을 얻고자 할 때는 퍼센트를 이용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거는 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반복된 코드상의 어떤 반복되는 부분을 변수로 표현을 하고 변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